지금은 단기 반등이고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이고 이 단기 반등은 빠른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다시 대세 하락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품이 빠졌을 때가 진짜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거죠. 네,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치고의 대표이신 김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 1호이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관련한 3권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의 데이터 노우즈라는 스타트업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전망해 주시고 그리고 흐름 자체를 계속 체크를 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엄청 대표님 또 여러와 같은 성원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을 분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016년부터 제가 했으니까요. 지금 뭐 한 만 8년 정도 지금 돼가고 있죠. 원래 이 부동산을 투자하시기 전부터도 데이터를 좀 선호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부동산 투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한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 3년, 4년 동안 뭐 강의로만 한 5천만 원 이상 썼고요. 정말 미친 듯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는 저도 눈 감고 운전을 해봤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잔돈은 벌지 몰라도 전부 다 박살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깊이 알고 싶어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써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다 있고 이게 또 다 다른데 지금 과연 어디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맨날 무슨 뭐 인구와 일자리 몰리는 서울 사라는데 데이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방에도 일자리 많이 늘어나고 서울 아파트 떨어져도 지방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에 빠진 거죠. 그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들어봐도 본인들도 잘 몰라. 본인들도 언제 지금 어디 아파트 사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바로 데이터였죠.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아무리 전문가여도 내가 그 지역을 다 임장 다니고 돌아다니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잘 연구해서 이걸 이쁘게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를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클릭만 하면 바로 그 지역에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바로 이거다. 이제는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이거 대세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리치고를 만들었죠. 일단 지금 최근의 흐름을 좀 보니까 저도 좀 어설프게 데이터를 살짝 살펴봤더니 급매랑 미분양 건수가 최근에 좀 줄어들면서 부동산 바닥론이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기준금리 동결이 나오니까 가계대출이 또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또 내세우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대표님이 좀 데이터를 봤을 때 부동산 진짜 바닥을 잡은 거냐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닥 잡았습니다. 진짜요? 바닥 잡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를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제 부동산 이 가격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좀 현재 흐름을 빠르게 좀 보여주는 게 한국 부동산원 통계 데이터예요. 요 주간 데이터가 있는데 요걸 이제 보시면 요거 이제 2023년에 이제 플라워 차트인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한눈에 보시면 요런 게 지금 오른쪽으로 꺾이고 있죠, 이렇게. 그러네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꺾이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건 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진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서초가 지금 맨 오른쪽으로 돌아섰죠. 그다음 송파구, 강남구, 동작구 지금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상당수 많은 지역들이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고 이게 언제서부터 그랬냐면 한 4월 달부터 4월 달 한 하락세가 약해진 거는 이제 3월 달부터 하락세가 굉장히 약해졌고 이제 4월 중순서부터는 실제로 이제 반등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치고 상승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부동산은 우리가 한 번 사면은 몇 년 들고 있어야 되죠? 거의 뭐 못해도 5년 이상은 들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5년 이상 우리가 들고 가는 자산인데 자, 몇 개월 올라가는 거가 중요할까요? 딱히 중요하진 않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2021년 중순에 사신 분도 그때는 몇 개월은 좋았죠. 좋았지만 그 이후로 사상 최대 폭락이 나왔잖아요. 작년에 22년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잠깐 반등 나오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제일 큰 투자 자산이에요. 그리고 한 번 사면은 뭐 지금 잠깐 1개월, 2개월 올랐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부동산을 살 만한 절호의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단기 반등이고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이고 이 단기 반등은 빠른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다시 대세 하락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물론 한 가지 참고하실 건 뭐냐면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내년에 바닥 찍고 올라갈 그런 지역들이 또 눈에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서울이나 좀 이런 고평가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거품이 한참 빠져야 된다.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대세 하락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대한민국의 통화량과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이 통화량이고 요 빨간색이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많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128%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네,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역사적인 평균이 109%입니다. 역사적인 저점이 90한6%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2000년대는 더 낮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2010년대의 저점이 한 96% 정도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화량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4, 5년에도 그랬고 2014, 15년에도 그랬죠. 2020년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자, 2000년대에도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밑에 있을 때가 있었고 2010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20년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파트 시가총액이 제일 큰 데가 어디죠? 바로 서울이죠. 네. 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어떤 큰 사이클을 우리가 알아맞추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요. 이걸 놓고 봐도 여전히 지금은 20에서 30%의 거품이 있다라고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품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거품이 빠졌을 때가 진짜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지난 여러 이제 버블을 좀 봤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사람들이 대중들이 멀리 할 때도 있고 못 사가지고 안달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보면 여전히 안달하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무주택자들이.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 무주택자시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고수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분들이 그러느냐? 코로나 시대에 이 버블이 너무 이제 강력했던 거지, 이 상승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공포감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요. 우리가 거래를 잘 하려면은 이 시장의 고수가 누군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소위 이제 다주택자분들, 돈 좀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고수인데 그분들은 절대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사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만 사냐? 내 집이 아직 없는데 이 코로나 시절에 이 버블에 이것만 이제 취해 있으신 또 이러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제가 진심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그냥 형 동생, 뭐 누나 동생 이런 입장에서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지금 절대 이런 어떤 단기적인 분위기에 휩싸이셔가지고 절대 지금 내 집 마련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지금은 절대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지금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당수 지역들은 지금 여전히 가슴 정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좀 사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의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혹시 이제 주식을 좀 해보셨으면 워렌 버핏 지수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버핏 네네. 지수.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나라의 GDP와 그 나라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을 비교한 거죠. 네. 왜냐하면 GDP라는 건 뭐죠? 그 나라의 경제 총량이잖아요. 그 나라의 경제 총량이랑 기업의 총 가치랑 비슷하게 가는 거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버핏 지수고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 버핏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아파트 시가총액 구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시가총액 어떻게 구할 거예요? 못하죠. 자, 그래서 아파트의 시가총액과 부동산을 비교를 한 건데 얘를 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얘가 2007년에 빨간불 들어왔죠. 네. 이때가 과거 고점이었거든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2022년 1분기가 제일 높았죠. 이때가 또 가장 큰 거품이었습니다. 완전 새빨갛네요. 네, 지금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아요. 역사적인 평균이 7.6이고요. 제일 낮았을 때가 2014년 4분기 6.2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한 6배 정도. 네, 여기까지도 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9배 정도예요. 그러면 한 3 정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럼 9에 3이니까 3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버핏 지수 대비해서도 여전히 너무 비싸요. 네, 근데 이런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한다? 자, 여기에 제가 또 강력한 증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껴서 사죠. 그렇죠. 그렇죠. 대출을 껴서 사는데 내가 한 달에 500을 벌어요. 500을 보시면 한 달에 대출이자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이걸로 한 달에 얼마 내실 수 있으세요? 500 벌면은 네. 200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 정도면은 괜찮겠죠. 네네.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소득에서 한 40% 정도면은 뭐 그래도 그냥 낼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50% 60%가 된다?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이 부담이죠. 많이 부담이죠. 네. 그래서 한 달에 내 소득으로 집이 지금 집값이 몇 배냐. 그래서 이 주택시장의 버블을 이야기할 때 PIR이라고 해서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 그래서 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몇 년 모아야 되냐. 네. 자, 지금 몇 년이냐면요. 서울이 지금 21.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22년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40%잖아요. 40%.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 40% 정도 500 벌면 한 200만 원. 이것도 사실은 부담스럽지만 뭐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걸 몇 년을 내가 갚아야 되냐면 21.9 나누기 0.4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5년 정도 나와요. 자, 얘가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 지난 20년 동안 역사적인 평균이 16배입니다. 16배. 그러니까 이게 몇 배까지 갔었냐면 요게 이제 보시면 20일 5월 달에 26.5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해서는 지금 싸 보이죠.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은요. 최근 2, 3년밖에 기억을 못 해요. 아주 이제 오랜 시기를 놓고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데이터로 만든 겁니다. 이걸 보니까 어때요? 역사적인 평균이 16배잖아요. 이것도 코로나 버블 포함해서 16배입니다. 자, 그럼 16배까지 오케이 떨어진다고 보고 16 나누기 0.4. 그럼 40년이에요. 자, 그럼 35세 때 집 사면은 몇 살 때 내 집 되는 거예요? 75. 75. 이것도 어때요? 야, 이것도 부담스럽죠. 그렇죠.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서울의 집값은요. 35세 때 집 사면 지금 90세 때까지 갚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런 식의 지금 집을 사신다고요? 한번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시간 지나서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요. 저점일 때는 12배 밑으로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12년이면 12 나누기 0.4 하면 얼마예요? 그럼 30년이야. 자, 그러면 35세 때 집 사면은 몇 살 때까지 갚으면 돼요? 65. 네. 그러면 메이크 센스 해요, 안 해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죠.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그래서 지금은 21.9배가 22년 너무 비쌉니다. 이게 최소한 16배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예? 무슨 뭐 서울만 잘 나간다고요? 아니, 잘 나가던 서울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2004, 5년에 서울이 잘 안 나갔어요. 2014, 15년도 서울이 잘 안 나갔냐고요. 똑같이 잘 나갔잖아요. 그래도 이때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지금은 참고 인내하실 때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무주택자들만 보고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보시고 괜히 거기에 동참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지금은
침착하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를, 이제는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이거 보고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일부 지역들은 이미 무릎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이 서울을 보면, 이걸 보면 여전히 가슴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부 지역들은 이미 많이 떨어져가지고 무릎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슬슬 사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죠. 근데 이런 서울과 같은 높은 지역은 지금 안 된다.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서울에 집을 사고 싶으면 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좀 떨어지는 걸 기다려 봐야 될까요? 저는 한 14배 정도. 네. 역사적인 평균이 16배인데 이건 코로나 법이 껴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고, 저는 이번에도 아무리 못해도 14배 정도까지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이거는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최소한 14배까지, 심하면 12배까지도 떨어지는 일이 올 수 있는데, 저는 확률적으로 14배보다는 12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12배면 거의 그 역사적인 최저점까지. 네, 가는 2004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13, 14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00년대와 2010년대보다 202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환경은 훨씬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이미 데이터로 봐도 지금 20년 만에 지금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뭐 데이터가 정교해지고 한다 할지라도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파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 밑에서 사고, 그 다음에 어깨 위에서 안 사면 돼요. 팔면 되죠. 그리고 데이터는 이거예요. 내 집 말을 엄청 잘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없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단점이 치명적이면 성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데이터도 똑같아요. 데이터가,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를 제가 한 8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데이터가 왜 위대하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끔도 도와주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막아준다라는 거죠. 잘못된 의사결정은 뭐예요? 무릎 밑에서 파는 거, 어깨 위에서 사는 거. 이거는 뭐예요? 최악의 의사결정이에요. 내 인생을 완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의사결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죠. 사실. 많아요. 고수분들은 굉장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 근데 참 보시면 이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보면은 공부도 잘 안 하고 데이터도 잘 안 보고 그냥 주변 이런 상황과 말들에 의해서 어떤 자극적인 언론 기사들만 보고, 그런 게 사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도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인생을 바꾸는 부동산 데이터 진짜 맘먹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꼭 김기원 부동산 빅데이터 아니어도 저 말고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강추합니다, 저는.